바이 아메리카입니다. Q&A 살펴보겠습니다. GV70 장기 렌트 견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요. GV70 장기 렌트 알아보고 있는데요. 옵션을 이렇게 선택하셨네요. 보증금 50% 낼 수 있고 60개월 후 인수할 계획입니다. 인수네요. 보험 연령은 26세 이상이고 약정거리는 2만 킬로, 약정거리도 2만이네요. 견적 많이들 부탁드리며 제일 저렴하게 견적 주신 분과 계약하고자 합니다. 저렴이라는 또 말이 있네요. 즉시 출고보다는 위 옵션 그대로 출고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세요. 뭐 이거는 그렇고요. 자, 여기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보증금은 크게 뭐 필요치가 않고 60개월 인수요. 그죠? 인수. 그 다음에 약정거리도 2만. 그죠? 제일 저렴. 그죠? 내가 정한 차를 나는 제일 저렴하게 쓰고 싶다. 쓰고 난 다음에 나는 인수해서 더 타든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장기 렌탈을 해요. 렌탈 견적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 말을 뺐으면 괜찮아요. 저렴하게. 견적 많이 부탁드리며 비싸도 괜찮으니 견적 주세요. 비싼 분들하고 계약하겠습니다. 이러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렴한 분하고 계약을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래도 말을 맞춰보려면은 구매 방법, 현금, 할부, 리스, 렌탈 있잖아요. 그죠? 이 다 무시하고 나는 렌탈로 정했으니까 렌탈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 이 견적을 주신 분하고 나는 계약을 하겠다. 이런 뜻이라면 맞아요. 근데 소비자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정해진 차,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은 여기 와 보세요. 이 손님들이요, 잘 몰라요. 이 부분은요. 설명을 해드려도 그런 것 같은데 하고 다시 보면 또 몰라져요. 어려워요. 이게 재무 숫자라는 거는요, 매우 어렵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뭐 업계 계시는 분이나 뭐 또 관계되시는 분들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고 리스든 할부든 렌탈이든 나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냥 이 설명을 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해서 따라오셔서 막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학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할부, 리스, 렌탈, 현금도 있지만은요, 남의 돈을 쓰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요, 개인하고 사업자는 조금 달라요. 세무적인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나눠놨고요. 사업자라면은요, 여기 평잔이 있거든요. 평잔은 뭐냐면은 차량 가격 3천만 원짜리를요, 내가 리스 기간 3년이라고 잡고 3년 동안에 얼마의 돈을 남으로부터 빌려 써서 이자를 지급하느냐, 요걸 구하기 위해서 빌려 쓴 금액을 평균해 놓은 게 평잔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할부, 리스, 렌탈 중에서 남의 돈을 제일 많이 갖다 빌렸어요. 리스가요. 그러면 이자도 많이 내고 제일 비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업자일 경우에는요, 또 제일 싸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남의 돈 많이 빌려놔 놓고 또 결산을 해보니까 제일 비용이 적네요. 이게 리스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방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그죠? GV70. 이분 같은 경우는 렌탈로 정해버렸어요. 그죠? 예, 만기 인수한다고 또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죠?
예, 렌탈로 정해버렸어요. 만기 인수한대요. 예, 그러면서도 이런 비용을 지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 같아요. 2,600만 지출해도 되는데 2,800을 지출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자유입니다. 예,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돈 더 주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렌탈 허하호 붙여서 돈 많이 주고 타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자면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그죠? 네. 요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할부 리스 렌탈요, 그죠? 요 차를 살 때요,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죠? 요 차이가 생기는 거는요, 세금을 적게 내요, 렌탈이요. 그 다음에 부가세도 환급을 받아요. 물론 소비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렌탈 회사가 환급을 받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임대용이잖아요, 그죠? 렌탈 회사가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사용할 거죠.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 부가세도 환급받아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죠? 요 저렴한 것이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이자도요, 시장 이자보다 비싸요, 렌탈이요. 여기는 금융회사들이 하고요. 렌탈은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요즘은 또 금융회사가 캐피탈들이 렌탈까지 들어와서 렌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많지만은 그래도 구조상으로는 일반 과세업이고요. 여기는 면세업입니다. 금융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차이가 생겨요. 네,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겨 있고요. 그죠?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겨 있어요. 보험은요, 렌탈 회사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서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비쌉니다. 요즘 뭐 어디서 보니까 뭐 렌탈은 많이 구매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보험료도 쌉니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러면 보험회사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보험회사가 첫 직장이었어요. 그것도 언더라이팅을 했어요. 언더라이팅이 뭐냐면은 보험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통계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 리스크 팩터를 봐서 보험료를 매기는 거예요. 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 어딘가가 숨겨져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알고서도 뭐 담당하시는 분야에서 뭐 매출을 하려고 리스크를 좀 줄이셨겠죠, 그죠? 리스크가 있는데도 안 보인다 이렇게 하셨겠죠, 뭐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저렴할 리가 없어요. 예. 통계로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요것도 부담하셔야 되고요. 정비 비용도요. 리스도 자가 정비가 있고 뭐 그러거든요. 렌탈도 자가 정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렌탈은요. 정비 비용을 포함해서 빌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싸지니까 싼 것처럼 보이려고 정비 비용을 빼버리고 자가 정비 뭐 이렇게 말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죠? 어쨌든 비교를 하려면 동일하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정비 비용을 같이 입력을 했어요. 자가 정비하시면 뭐 이 정도 지불하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비 포함된 거면은 그만한 돈을 할부나 리스 하신 분들도 지급하면은 서비스 다 받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세금도 90%로 감면을 해줘요. 렌탈은요. 예,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싸져요. 예, 10%만 잡았잖아요. 그죠? 예, 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부가세를 환급 받았잖아요. 받아서 이만큼을 이자를 붙여서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금에다가 렌탈료에다가 부가세를 붙여야 돼요. 누가 내요? 소비자가 내요.
소비자가 내는 거 렌탈 회사가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부가세 이만큼 소비자가. 여기까지 원가라서 그래요. 원가에다 부가세를 붙여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 1,500에 처분을 했다고 봐봐요. 아니면은 소비자가 인수해 갔어요. 여기에도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받아놨으니까 받아서 미소진된 부분은 어떻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처분할 때 처분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렌탈 회사가 받아 쓴 부가세예요. 그죠? 어쨌든 소비자한테 앞에서 환급 받았으니까 뒤에서는 내야 되거든요. 그죠? 예, 전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붙이고요. 이렇게 다 하면 4,380만 원이 들어가요. 리스는 4,100만 원이 들어가요. 면세라서 그래요. 없어요, 부가세가요. 대신에 여기 부가세 면세를 받았어요. 할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가세는 환급이 안 돼요. 그리고 개인이니까 어때요?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죠?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내줘야 돼요. 여기는 사면서 세금, 부가세 환급 받는 걸 포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값에 다 녹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내 재산을 처분하려다 보니까 부가세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래요. 소비자님들께서 잘 모르시든 잘 아시든 상관없이 이 자동차에 대한 세금과 손익 구조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에서 오는 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 뭔지는 모르지만은 리스 사업자가 리스할 때 상당한 이득이 있더라. 할부할 때 개인한테 이득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더라. 왜 있는지 모르겠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중고자동차를 처분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금액을 빼고 본 게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잔을 구해보니까 아하, 개인이 할부가 유리했던 거는 돈을 조금 빌렸었네요. 그죠? 왜냐하면 매달 내는 게 많잖아요. 3년 끝나면은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차가격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죠? 리스는 얼마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만큼 빼놔놓고 내는 거라서 남의 돈을 많이 빌려 쓰는 거예요. 매달 적게 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두 평잔의 차이가 요 이자의 차이로 왔어요. 그래서 개인도 할부든 리스든 아무거나 선택해도 좋다. 단 5년 이상 탄다면은 할부가 맞겠죠. 그죠? 취등록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만기돼서요. 예. 근데 5년 이내에 교체해서 사용한다면은 리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개인이든 사업자든 리스 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은 이제 렌탈 하셔야죠. 뭐, 그죠? 렌탈 하셔야 되는데,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렌탈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렌탈, 저희 직원도 렌탈 팀이 있어서 렌탈 팔아요. 예, 렌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예. 근데 비싼 걸 알려드리고,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한다면은 드려요. 더 주시겠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더 이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조상으로 그래요. 예.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선택하신다면 하시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익을 따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저렴하게 쓰고 싶은데, 그 구조상으로 또 인수도 한대요. 그리고 렌탈을 하는 거는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니면 렌탈 회사 홍보하는 글이라면 맞을 수 있어요. 렌탈 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장기 렌탈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 달고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아메리카에서 답변 드렸습니다.